저는 미국 병원에서 벌어진 이 믿기 어려운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최첨단 의료시설이 작은 쥐떼 때문에 완전히 마비될 뻔했다가 한 마리의 조용한 한국 개가 모든 것을 바꾼 이야기죠. 수많은 탐지견들이 실패한 상황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어떻게 병원 전체를 구했을까요? 그런데 이 개가 보여준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대체 이 조용한 개는 어떻게 다른 모든 개들이 찾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감동적인 실화를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중서부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감염병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카렌 매튜스입니다. 20년 넘게 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온갖 위기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며칠 전부터 병원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장비 고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하 전산실에서 전선 몇 개가 끊어진 걸 발견했을 때만 해도 말이죠. 저는 그날 오후 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있었는데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스크래치 소리랄까요? 마치 뭔가가 단단한 표면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죠. 다음 날 아침, 직원 식당에서 일하는 마크가 황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식자재 창고에서 쌀포대와 밀가루 봉지들이 뜯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크는 30년 넘게 병원 식당에서 일한 베테랑이었거든요. 그런 마크도 이런 일은 처음 본다며 당황했습니다. 마크는 쥐의 소행이라고 확신했어요. 작은 이빨 자국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게다가 바닥에는 작은 배설물들도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형 병원이니까 가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식당은 환자들과 직원들이 모두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위생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었어요. 그래서 즉시 방역업체에 연락해서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환자실 환자들이 사용하는 전기 침대 여러 대가 동시에 오작동을 일으킨 거예요. 새벽 3시쯤이었는데 갑자기 침대 높낮이 조절이 제멋대로 되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이 깜짝 놀라서 깨어났고 간호사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환자들에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의료진들은 모두 긴장했어요. 만약 생명 유지 장치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설비팀이 급히 출동해서 확인해 보니 침대 제어 케이블이 여러 곳에서 손상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쥐가 갉아먹은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한 식자재 손실 차원이 아니라 의료 안전에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저는 즉시 보안팀장 톰슨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톰슨은 15년간 병원 보안을 담당한 노련한 전문가였어요. 하지만 그런 톰슨도 고개를 젓더군요. 이상하게도 CCTV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원 내부 곳곳에 설치된 수백 대의 카메라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피해는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톰슨도 30년 보안업계에서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전문 방역업체에 다시 연락했어요. 이번엔 더 대규모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낸 탐지견들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독일 셰퍼드와 비글 두 마리가 병원 전체를 돌아다녔지만 쥐의 냄새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역 전문가는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인데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분명히 쥐의 흔적은 있는데 냄새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점점 조급해졌어요. 환자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병원장 존슨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존슨 병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대로 가면 중환자실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요. 만약 생명 유지 장치들이 고장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이 될 것 같았어요. 언론에 알려지면 환자들이 떠날 수도 있었거든요. 존슨 병원장은 다음 날까지 반드시 해결책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병원의 명성과 환자들의 안전이 모두 제 어깨에 달려있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거든요.
저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가며 해외의 특수 탐지견 프로그램들을 찾아봤습니다. 독일, 영국, 호주 등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검토했지만 저희 상황에 딱 맞는 해답을 찾기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다음 날 아침 한국계 보조연구원 한수지가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수지는 평소에도 성실하고 꼼꼼한 연구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한국에서 온 특별한 탐지견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돗개라는 견종인데 일반적인 탐지견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코웃음이 나왔어요. 진돗개라니요? 충성심으로 유명한 그 개 말인가요? 저는 수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과학적 성과라고요.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결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수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는 정말 다르다고 계속 설명했어요. 미국에 온 지 2년 됐고 특수 임무 훈련도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진돗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주인에게 충성하고 집을 잘 지키는 개. 하지만 현대적인 탐지 업무에 적합한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존 탐지견들은 모두 실패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설아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작은 체구의 흰색 개였습니다. 털이 정말 하얗고 깨끗해서 마치 눈덩이 같았어요.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에서 뭔가 예리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탐지견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저는 테스트를 위해 몇 가지 간단한 명령을 내려봤습니다. 앉아, 기다려, 이리 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설아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즉시 따라하지 않고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야 천천히 행동에 옮겼습니다. 저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이 개가 정말 제대로 훈련된 게 맞나 싶었거든요. 병원 복도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지시한 경로를 따르지 않고 중간중간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고 벽이나 바닥을 킁킁거리기도 했어요. 일반적인 탐지견들은 핸들러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데 설아는 완전히 자기 방식대로 행동했습니다. 게다가 사람과 눈을 잘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저나 다른 직원들이 말을 걸어도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이런 개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병원은 위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수지에게 따져 물었죠. 이 개가 정말 제대로 훈련된 게 맞냐고요. 다른 탐지견들과는 왜 이렇게 다른지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 개는 복종하지 않는다고요. 대신 판단하고 기억하고 스스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진돗개의 특성상 주인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상황을 파악해서 최선의 행동을 선택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탐지견이라면 명령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효율성과 정확성이 중요한데 개가 제멋대로 판단한다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수지는 끝까지 설아를 옹호했어요.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했습니다. 설아가 병원 환경에 적응하면 분명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정말 회의적이었지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도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 설아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도해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이미 실패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연구 논문 마감이 다가와서 늦게까지 남아있게 됐거든요. 밤 11시쯤 되니까 병원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응급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곳이 잠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더군요. 날카로운 경보음이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곧이어 보안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하 서버실에서 정전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복도 조명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버실 입구에 도착해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메인 서버 여러 대가 완전히 꺼져 있었고 백업 전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설비팀 직원들이 이미 도착해서 긴급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팀장인 데이브가 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전력 케이블과 백업 케이블이 동시에 손상됐다는 거였어요. 이런 일은 정말 드물다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백신 보관용 냉장고들이었습니다. 서버실 정전으로 인해 냉각 시스템도 멈춘 상태였어요. 온도 모니터를 확인해 보니 이미 2도나 올라가 있었습니다. 백신들은 정확한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하는데 몇 시간 더 지나면 수십만 달러어치가 모두 폐기 처분될 상황이었어요. 의료 정보망도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환자 기록을 확인할 수도 없고 처방전도 제대로 출력되지 않았어요. 응급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환자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원 전체가 혼란에 빠진 상태였어요. 간호사들은 수기로 환자 정보를 기록해야 했고 의사들은 기억에 의존해서 처방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대응팀을 소집했어요. 모든 부서장들이 서버실로 모였습니다. 존슨 병원장도 급히 병원으로 나왔어요. 밤 12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모든 핵심 인력이 출동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전문 탐지견들을 투입했어요. 이번엔 정말 절실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이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셰퍼드는 지하실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코를 바닥에 대고 열심히 냄새를 맡았지만 확실한 지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글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하지는 못했어요. 방역 전문가들도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분명히 쥐들이 활동한 흔적은 곳곳에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새벽 1시, 2시가 되어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백신 냉장고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병원 시스템은 여전히 마비 상태였어요. 직원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설아가 조용히 나타났어요. 수지가 데려온 거였습니다. 수지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설아를 데려왔다고 했어요. 저는 사실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전문 탐지견들도 실패한 상황에서 설아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설아는 다른 개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서두르지도 않고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지하실 입구에서 멈춰서더니 주변을 조용히 둘러봤어요. 다른 개들처럼 즉시 행동하지 않고 잠시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발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다른 개들은 활발하게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는데 설아는 정말 조용하고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CCTV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을 정도로 은밀하게 말이에요. 저는 숨을 죽이고 설아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이 조용한 개가 다른 모든 개들이 실패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설아는 정말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탐지견들처럼 바로 코를 바닥에 대고 냄새를 맡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들고 공기 중의 냄새를 천천히 맡더군요. 그리고 잠시 멈춰서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설아는 서버실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여러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각 지점에서 30초 정도씩 머물면서 뭔가를 감지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엔 무작위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나름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벽면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면서 특정 구역들을 체크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직원들도 설아의 움직임을 신기하게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한 탐지견은 처음 봤다고 했어요. 보통은 흥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거나 킁킁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설아는 정말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약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설아가 지하 송풍구 옆 벽면에서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벽을 조심스럽게 긁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말 조심스럽게 긁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개들이 가끔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하지만 설아의 행동이 계속되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탐지견들이 모두 지나친 그 자리에서 설아만 유독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수지가 조용히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기에 뭔가 있을 거라고요. 설아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설비팀 팀장 데이브에게 그 벽면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데이브는 처음엔 시간 낭비라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공구를 가져왔습니다. 데이브가 벽면을 두드려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어요. 소리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다른 부분은 꽉 찬 소리가 나는데 설아가 가리킨 부분은 공허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데이브는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던 벽면 뒤쪽에 작은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환기구와 연결된 숨겨진 공간이었습니다. 데이브가 손전등을 가져와서 그 안을 비춰보니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흑쥐 수십 마리가 그 안에서 둥지를 틀고 살고 있었습니다. 전기선 조각들, 케이블 피복, 플라스틱 파편들이 이들의 집을 이루고 있었어요. 심지어 병원에서 나온 거즈나 붕대 조각들도 둥지 재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안에서 새끼 쥐들이 이미 태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분홍색의 작은 새끼들이 어미 쥐들 사이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선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쥐들이 번식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이들이 병원의 핵심 시설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던 거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방역 전문가도 이런 규모의 서식지는 정말 드물다며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가장 신기한 건 설아의 반응이었어요. 쥐들을 발견한 후에도 짖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구역 앞에 조용히 앉아서 지키고 있었어요. 마치 경비견처럼 말이죠. 꼬리도 흔들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다른 모든 탐지견들이 실패한 상황에서 설아만이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소음 없이 완벽하게 말이에요. 수지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설아는 냄새만 맡는 게 아니라고요. 공간 전체를 읽는다는 겁니다. 공기의 흐름, 소리의 반향, 진동까지 모든 걸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가 왜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왜 명령에 즉시 반응하지 않는지를 말이에요. 쥐둥지를 발견한 후 저희는 즉시 설아의 행동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봤습니다. 병원 보안팀이 가지고 있던 모든 CCTV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어요. IT 담당자인 제이슨이 밤새 작업해서 설아의 모든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설아가 병원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미 그 구역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희가 무작위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치밀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개들은 냄새가 강한 곳을 향해 직진하는 반면 설아는 냄새가 약한 지점들을 연결해서 추적하고 있었어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의학 전문가인 로버트 김슨 박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김슨 박사는 동물 행동학 분야에서 20년 넘게 연구해온 권위자였어요. 그에게 설아의 영상을 보여주고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김슨 박사의 설명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일반적인 탐지견들은 냄새의 강도를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냄새가 진할수록 목표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설아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설아는 냄새의 잔류 패턴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쥐들이 지나간 경로, 머물렀던 시간, 심지어 바람의 방향까지 모든 걸 계산해서 둥지의 위치를 역추적한 겁니다. 이런 방식은 일반적인 탐지견 훈련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설아의 생체 데이터였습니다. 저희는 설아에게 간단한 심박수 모니터를 착용시켜봤어요. 그 결과 정말 신기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목표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다른 개들은 흥분해서 심박수가 올라가는데 설아는 오히려 더 차분해진다는 거였어요. 마치 명상하는 사람처럼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김슨 박사는 이를 헌팅 모드라고 설명했어요. 진돗개 같은 원시 견종들이 사냥할 때 보이는 특별한 상태라는 겁니다.
모든 감각을 집중시켜서 주변 환경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하는 상태라고 했어요. 수지가 추가로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진돗개는 원래 조용히 사냥하는 견종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산악지대에서 멧돼지나 사슴을 사냥할 때 시끄럽게 짖어서 먹이를 놀라게 하지 않고 은밀하게 접근해서 정확한 순간에 행동하는 거죠. 이런 특성이 현대의 탐지 업무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탐지견의 개념이 너무 협소했다는 걸요. 냄새를 맡고 짖는 것만이 능력의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설화는 우리 인간이 놓치고 있던 감각들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승 박사는 더 놀라운 설명을 해줬어요. 설화는 공기의 미세한 움직임, 벽면의 진동, 심지어 전자기장의 변화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병원처럼 복잡한 환경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감각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어요. 냄새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다른 감각으로 보완하는 거죠. 저는 연구실로 돌아가서 설화의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설화가 움직인 경로를 3차원으로 시각화해보니 정말 놀라운 패턴이 나타났어요. 설화는 공기 순환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병원의 환기 시스템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선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린 첨단 장비와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이 개는 자연의 감각으로 그 너머를 보고 있었던 거야. 정말 겸손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쥐둥지를 발견한 후 방역 작업은 즉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어요. 설화의 능력을 더 활용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다른 곳에도 비슷한 서식지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존슨 병원장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설화에게 병원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번엔 단순히 지하실뿐만 아니라 병원의 모든 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설화는 이틀에 걸쳐 정말 체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했어요. 첫째 날은 지하층과 1층, 둘째 날은 2층부터 옥상까지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각 구역마다 30분 정도씩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조사했어요. 저와 수지는 설화를 따라다니면서 모든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 곳의 추가 서식지를 더 찾아냈어요. 모두 기존 탐지견들이 완전히 놓쳤던 장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1층 약국 근처였어요. 약품 보관고 뒤쪽 벽 안에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쥐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약품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지만 시간이 더 지났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두 번째는 3층 백신 저장고 근처였습니다. 이곳은 정말 아찔했어요. 만약 설화가 찾지 못했다면 쥐들이 백신 보관 시설까지 손상시킬 수 있었거든요. 수백만 달러의 피해는 물론이고 환자들의 치료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겼을 겁니다. 세 번째는 중환자실 바로 아래층이었어요. 생명유지장치들의 전원 케이블이 지나가는 구역이었습니다. 여기가 가장 심각했어요. 만약 이 케이블들이 손상됐다면 환자들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설화는 심지어 쥐들의 알집 위치까지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번식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알집 제거가 필수적이었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방역 전문가들도 설화의 정확성에 감탄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도 이런 정밀한 탐지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방역 작업은 정말 철저하게 진행됐어요. 모든 서식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침입 경로도 차단했습니다. 손상된 전선과 케이블들도 모두 교체했어요. 3일간의 대대적인 작업 끝에 병원의 모든 시설이 정상화됐습니다. 전기 시스템도 완전히 안정됐고 의료 장비들도 말썽 없이 작동했어요. 백신 냉장고 온도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존슨 병원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역 언론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병원장은 설화 덕분에 병원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계속됐다면 병원 전체가 마비될 수 있었다는 것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기자회견장에는 설화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설화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도 의연하게 앉아 있었어요. 지역 신문과 TV 뉴스에서 설화의 이야기를 크게 다뤘습니다.
의료진들과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설아는 완전히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모두들 설아를 무소음 수호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병원을 지켜준 영웅이라는 뜻이었죠. 환자들도 설아의 이야기를 듣고 신기해했어요. 특히 소아병동 아이들은 설아를 보면 정말 반가워했습니다. 설아도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 같았어요. 가끔 아이들이 손을 내밀면 조심스럽게 코를 대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설아와 함께 병원을 순찰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때로는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요.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설아의 성공 사례는 정말 빠르게 의학계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처음엔 지역 의료진들 사이에서만 화제가 되었는데 점차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게 됐어요. 여러 의학 저널에서 연락이 왔고 학회 발표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감염병 학회에서 설아의 사례를 발표하게 됐어요. 발표 제목은 전통 견종의 현대적 활용 진돗개를 통한 의료시설 보안 혁신이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자료를 수집했어요. 설아의 모든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기존 탐지견들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지도 많은 도움을 줬어요.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줬거든요. 학회 당일, 학회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의료진들과 연구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수백 명의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정말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저는 무대에 서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충성심의 상징이 아니라고요. 설아는 판단을 내리는 개라고 강조했어요. 우리 인간이 기술과 데이터에만 의존하다가 잊고 있던 본능과 감각을 다시 일깨워준 파트너라고 설명했습니다. 발표 중에 설아의 실제 탐지 영상도 보여드렸어요. 다른 개들과 확연히 다른 설아의 행동 패턴을 보여주니까 청중들이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설아가 조용히 집중하는 모습과 정확한 위치 탐지 장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온 수의학자는 어떻게 진돗개가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어요. 영국의 동물행동학 전문가는 훈련 방법이 다른지 물어봤습니다. 일본의 의료진은 자신들 병원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질문했어요.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견종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설아에게 서구식 탐지견 훈련을 강요했다면 이런 놀라운 결과는 나올 수 없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발표 이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여러 병원에서 진돗개 도입을 문의해왔고 연구 협력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연락은 미국 질병관리센터 CDC에서 온 것이었어요. CDC의 동물질병 담당 부서에서 설아를 감염병 대응 특수 탐지견으로 지정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다른 의료시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설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였어요. 이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CDC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탐지견이 되는 거니까요. 저희 병원도 당연히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설아는 정식으로 CDC와 협약을 맺은 최초의 한국 전통 견종이 됐습니다. 계약 체결식에는 CDC 고위 관계자들과 언론사들이 참석했어요. 설아는 특별한 배지도 받았습니다. 수지는 정말 기뻐했어요. 자신이 추천한 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돼서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설아를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다양성의 중요성, 전통 지식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설아는 여러 의료시설에 출동했어요. 시카고의 대형 병원, 디트로이트의 연구소, 보스턴의 제약회사 등 다양한 곳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설아는 완벽한 성과를 보여줬어요. 설아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영웅견이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저희 병원은 완전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장비 고장이나 전선 손상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설아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조용히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지하부터 옥상까지 천천히 돌아다녀요. 혹시 모를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하기 위해서죠. 설아의 일과는 정말 규칙적입니다. 오전엔 지하층과 1층을 점검하고 점심시간엔 잠시 휴식을 취해요. 오후엔 상층부와 옥상을 돌아다닙니다. 저녁엔 하루 종일의 순찰을 마치고 조용히 휴식 공간에서 쉬어요. 직원들도 이제 설아에게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복도에서 설아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길을 내주고 친근하게 인사합니다. 간호사들은 설아를 보면 안심이 된다고 해요. 우리 병원을 지켜주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아병동 아이들은 설아를 정말 좋아합니다. 설아가 지나가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가끔은 그림을 그려서 선물하기도 해요. 설아도 아이들에게만은 살짝 꼬리를 흔들어주곤 합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환자들도 설아의 존재를 든든해합니다. 특히 장기 입원 환자들은 설아를 보면 웃음을 지어요. 이 조용한 영웅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설아는 환자들에게 희망과 안정감을 주는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다. 저는 종종 설아와 함께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만약 처음부터 열린 마음으로 설아를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편견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소중한 기회와 가능성을 놓치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깨달은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다른 병원에서도 설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CDC 요청으로 다른 지역에 출동하게 돼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등 전국 곳곳의 의료시설에서 설아를 찾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항상 저희 병원으로 돌아와요. 이곳이 설아의 집이거든요. 수지와 저,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설아의 가족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설아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우리 병원의 진짜 영웅이야. 말없이 우릴 지켜낸 최고의 파트너라고요. 설아는 여전히 제 눈을 직접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귀를 살짝 움직여서 제 말을 듣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잠깐 제 손에 코를 살짝 대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전통적인 방법이 최첨단 기술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이에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설아는 단순히 쥐를 잡은 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겸손함과 열린 마음을 가르쳐준 선생님입니다. 과학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자연의 지혜와 본능의 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죠. 앞으로도 설아와 함께 더 많은 환자들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이 조용한 영웅과 함께라면 어떤 위기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설아는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료진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이 감동적인 실화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편견 때문에 놓쳤던 소중한 기회가 있었나요?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실화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